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여러분들의 자산 장식에 크게 도움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26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삼성전자 쏠림으로 인해서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크게 악영향을 미칠 건 아니다. 왜 대형주가 또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대형주가 또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또 매수세가 또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막 달리고 있어. 여길 따라갈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들, 거길 또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할 준비를 또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선주 가지고 또 수익을 좀 만들어 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HD 한국조선해양 갖고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 냈는데, 요번에 제가 보이는 종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공략 가시권으로 진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우리가 항상 시장의 반대편에 있어서 다음에 올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 발굴해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다 알 수 있는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 종목이 좋아 나빠 이것만 먼저 보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주가는 항상 시장의 흐름 따라서 뭐합니까? 주가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내려갈 때 공략을 해야 되고 조금 쌀 때 매수해야 되는데 그 쌀 때라는 것들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케어맨 클럽과 함께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해결된다. 자, 설사 우리가 좋은 또 매수 시점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합니까? 예, 잘 또 관리하면서 비중 관리, 평단 관리,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필요로 하겠죠. 그 노하우를 갖다 얻어가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그게 도움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현대모비스 카카오페이 아침 일찍 개장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테마가 도는 것들로 수급이 쑥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구간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카카오페이 같이 또 아니면 뭐 헥터 파이낸셜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테마가 돌 때는 그날로 다 즐기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사실 목표가를 한 50만 원 정도 봤는데 오늘 수급 현황이 49만 7,800원, 500원 그죠? 49만 뭐그 정도 그때 움직이는 구간에서 저는 정리하고 녹화를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도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12% 정도 수준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오래 들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우리가 12% 정도 수익 만들어내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는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손이 빠르신 분들은 다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우, 나는 또 조금밖에 못 먹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이렇게 더하기 두 개 플러스해서 두 개 다 정리하면 절대 손해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또 정리하고 현금 마련하고 또 새로운 종목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면 바로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 점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선순환의 원칙을 크게 깨뜨리지 않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수급이 들어오는 날, 제일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 드리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비중이 이제 14%까지 올라온 거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또 과거부터, 또 우리가 12월부터 현재까지, 물론 작년에도 거래했는 작년에는 뭐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고, 최근 부분 우리가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복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좀 소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또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요 구간에서 우리가 12월 달에 바로, 그죠?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 해서 우리가 한 10%, 이때는 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을 받아서 여기서 하이닉스도 우리가 10% 수익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림이 들어와서 98,000원에 스타트를 해서 우리가 16만 원까지 가는 과정, 이때 수익률이 40% 정도 나왔을 거고요. 또 윗단에서 우리가 잡은 거 15만 8천 원, 이 구간 스타트해서 지금 현재 올라서 또 40%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률 100% 다 만들어냈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는 반도체 투탑 가지고는 한 종목에서 충분한 우리가 수익을 또 다 만들어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 금액으로 갈 건지, 예, 수익을 율로 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 결정을 항상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오늘 포인트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윗단에서 안 좋은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로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전체 비중의 50%만 수익 실현하고요. 눌림 들어오면 다시 비중 확대해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리를 하고 갔잖아요. 왜? 저 구간에서 변동폭이 컸거든요. 이번엔 받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벌어들인 것도 많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리고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겠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눌리고 들어오면 이때 구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어떤 눌리고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눌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16만 한 5천 원에서 아래쪽으로 들어올 때는 한 15만 7,000원, 6,0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만 원 정도 갭밖에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있다. 그래서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수익 보전하고 다시 또 비중 확대하며 따라가는 그런 또 준비를 해놓은 거죠. 안 나타나면 뭐 그냥 홀드하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젠 RLM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로봇 박람회도 있고요. 4월에 또 미국에서도 또 로봇 관련된 박람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테마가 더 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올라가고요. 눌리고 들어온 비중 확대해 주시고요. 비중 10%잖아. 쫄 필요 없습니다. 자, LG하고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든지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드립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SPG는 방송해놓고 어제 치고 올라가서 좀 스킵을 했고요. 오늘 만약에 눌려서 다시 SPG가 내일 정도쯤에 눌림이 더 들어오잖아요. SPG 그럼 잡을 거예요, 저는. 그죠? 그래서 수익 나는 건 SPG하고 로보티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 두 개 하고 하이젠은 LG 관련된 것들이고, 뭐,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SBB테크,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틈새 보이면 무조건 트레이딩 바이로 진행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모멘텀이 두 번 남았잖아요. 다음 주하고 4월달 쪽. 그럼 그 사이에서 눌림 들어오면 더 잡아줘도 되고, 미스테이크에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밸류에이션은 계산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많이 올라간 것들이라서. 사실 제일 싼 로봇 관련주는 현대차죠. 여러분 아시겠죠?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게 또 눌리면 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면서 항상 플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뭐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죠? 소소하게 뭐 3%,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냅두십시오. 어차피 올라갈 타임은 됐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플레이 해서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 클로버 혹은 또 SPG, 이 둘 중에 하나가 또 포지션이 잡히면 하나 정도 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다가 제가 포지션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잡고 싶은 건 SL이긴 한데 SL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표현한 게 좀 그래요. 로봇 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봇 같은 경우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티스 관련된 로봇 껍데기는 KH 바텍일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 건 바로
SL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데 냅두십시오. 이건 단기적인 커버링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리고 들어와서 V자 만드는데 눌림 안 들어오면 이상하다. 좀 비중 확대할 거야. 이 종목 여기서 전 접지 않습니다. 1분기 실적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 생각만 해보십시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저는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어느 실적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봤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가장 많았어요. 그럼 뭐 이스페터시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B. 그죠? 요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매출이 깨지지 않는다. 그럼 이스페터시스도 매출이 좋겠지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눌림 들어오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설명드려보면 저 자리에서 말이에요. 눌림 들어온 비중 확대 자리지 수익 실현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또 참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비중 확대 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11만 원짜리 들어오잖아요. 11만 원 아래쪽으로 깨지잖아요. 요번에는 비중 확대, 왜 확인을 했잖아. 뭘 확인했어요? 여기를 확인했잖아. 아, 저기서 매수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 갖다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10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 확대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확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눌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내일 뭐 또 반등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냅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때 뭐 한 주, 두 주 섞어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은 살 수 있겠는데, 그건 뭐 개인기고, HD 현대마린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이 볼게요. 지금 조선 관련된 거 수익 내고 나니까 다시 또 조정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겁낼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첫 시그널은 한번 들어왔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가면 HD 현대마린 우리가 비중 45%까지 가서 다시 25% 내려온 거 아니야? 이제 뭐 걱정이 뭐 있어? 이거 해놓은 게 잘한 거죠, 그죠? 이쪽 아래쪽 들어오면 이제 다시 또 비중도 20%업 때리면서 평단 낮춰줘. 얘는 8만 원 밑으로 내려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요? 진행되고 있는데 형인데 이거 어디 가겠어? 저 자리에 들어오면 매수한다고 표현한 거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기 하고요. 지금 따로 조선 쪽에 보고 있는 건 요거는 HD 한국조선에 하지 않고요. HD 현대중공업 할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병 보내고 아래쪽으로 평단 관리 해주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S&T 모티브, 자, 오타가 좀 났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계속 매일같이 하다 보고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기다릴게요, 여러분. 여기 4만원과 37,500원 사이에 장대 양봉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이건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자, 대한광통신 이건 왜 잡았냐? 그러니까 광 트랜시버 관련된 부분에서는 RF 머티리얼즈하고 대한광통신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광 트랜시버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전송에 대한 속도가 이것도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데이터 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송 속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 트랜시버가 요즘 인기가 많은데 계속 내용은 좋아요. 그럼 눌림 들어올 때마다 잡아줘야 되는데 글쎄, 저는 왜 여기서 잡았냐라고 생각하면 비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들어오면 이거 좀 스펙이 커요, 여러분들. 쭉쭉 이게 스몰캡이라서 그래요. 비중 그렇다고 스몰캡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군요. 갑자기 이걸 삼성전자만큼 비중 10% 때려박으면 그거는 미친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아래 들어올 거 저는 연구 해고한 거예요. 이거는 얘기 드리고 할게요. 이 아래쪽에서는 비중 확대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블업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잡아두지 않으면 이런 종목 거래할 수가 없어요. 스몰캡은 어쩔 수 없어. 스펙이 큰 대신에 또 올라갈 때 또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도 어떻게 돼? 감수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3,2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비중 20% 확대할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윗단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 그럼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고. 수익률 크게 못 보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평단은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러나 어쨌든 RF 머티리얼즈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치고 하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즐겨도 되는 타임이야.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여준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짬짬이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와 여기를 갖다 제가 지금 잡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거는 비중 20% 확대 아니고요. 비중 10%뭐 확대 준비하고 평단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2,000, 한 200원 이 정도쯤 들 때까지 냅두세요. 가방은 그렇게 열어두는 겁니다. 제가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종목들은 스몰캡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올라갔던 빵빵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MCU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에 MCU도 꽤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MLCC만큼이나 많이 들어가는 게 MCU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 컨트롤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저기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에도 전장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매출 부분이 박살나거나 깨질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 이제 매물이 있잖아요. 계속 매물에 걸리고 있는 거야. 한 번 정도 매물대 통과하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안 된다. 이 아래쪽에 내려가도 겁내지 마. 때 되면 올라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설사 이게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돼서 뭐 내려가잖아. 분명 6개월 안쪽에 다 극복이 가능해요. 우리가 현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드리블 하는 차원에서 오늘 또 섞어놨어요.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도 조금 넣어놔야지 가끔가다 재미로다가 그쪽 개수가 모자랄 때 양념장으로 먹는 겁니다. 대형주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비중 10%에서 오늘 5%만 확장시킨 거는 그냥 비중을 갖다가 늘려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초병 넣었다가 지금 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 어떤 시그널이냐면요. 더 내려가기가 애매모호하다. 세상에서 다 뭐, 저 자리에서는 매수해줘야 된다. 뭐, 냄새는 그런 거고. 그러나 그래도 이 아래쪽은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서만 또 한번 10% 잡아주면 충분히 좋은 또 평단가에서 기다려주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분명한 건 한 번 정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화장품 섹터인데, 뭐, 그렇죠. 요거 끝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얘네 코스맥스가 어디에 좀, 그죠. 이게 ODM을 많이 했는지, 저는 그거 찾아보고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떤 또, 그죠? 화장품 또 잘 나가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면 그렇고요. 달바글로벌도 지금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도 오늘 나쁘진 않죠. 아직 화장품이 지금 모멘텀이 들어온 타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선점해 놓지 않으면 줄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3월달에 수익을 갖다가 당장 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화장품 관련된 것들은. 그러나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담아둬야지 골고루 우리가 취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 ACS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분명히 선반영하고 기관 애들이나 또 외국인 애들이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점은 좀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눌림 들어오면 또 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지가 안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매물이 안 나왔다는 건 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했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쪽에서 잡아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 여기까지 눌려도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38만 원까지 내려와도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아래쪽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딱 담아주면 돼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거 감안해서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내려와서 올라서 커 맞췄으면 차익 나와야겠지. 이거 뭐 꼭 단타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서 어설프게 들어갔던 애들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 두시고, 여기 윗단에 있는 것들이고, 제가 평단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자리라고. 그러면 우리 이 아래쪽으로만 낮춰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버티고, 붙여주고, 조금 참아주면 되는 것들이다 생각하고요. 제 1분기 실적 봤거든요. 이 가이던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은 신뢰를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2월달, 오늘 2월달에도 23개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빵빵함이 가득하게 만들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새해 복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2달 동안 여러분 하루에 평균 거래 일수로 따지면 하루에 2종목 정도씩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케어맨 클럽 회원 소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이렇게 갈 거고요. 아마 평달 정도 되면 15개에서 20개 정도 사이는 항상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